지금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하나둘씩 뭐 희망퇴직이나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요즘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우선 사업자 한 개로 8개국을 동시에 오픈할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쿠팡은 다 알잖아요. 근데 디프리님, 주변에 쇼핑 물어보면 알아요? 잘 모르죠. 그리고 매출을 달러로 정산받는다는 1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쇼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디프님 친구분들 퇴사한다고 연락 엄청 많이 오잖아요. 뭐라고 연락 오나요? 진짜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하나둘씩 뭐 희망퇴직이나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요즘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AI 이슈도 있어서 더 많이 퇴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 와서 지인들이 계속 쇼피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쇼피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쇼피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사업자 한 개로 8개국을 동시에 오픈할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8개국이 어디예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베트남, 브라질, 멕시코 이렇게 8개국을 동시에 오픈할 수 있어서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인데 8개국 합치면 거의 8억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라서 저는 쇼피가 글로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평균 연령대가 낮고 시장 자체가 성숙한 시장이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장이라서 저는 포텐셜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우리 쿠팡 셀러 하시는 분 되게 많고 쿠팡은 다 알잖아요. 근데 디프리님, 주변에 쇼핑 물어보면 알아요? 잘 모르죠. 예, 잘 모르잖아요. 그 자체로 저는 블루오션이라 생각하고 쿠팡 셀러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부가세 환급이나 정책 지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을 달러로 정산받는다는 점도 꽤 큰 장점입니다. 요즘처럼 달러가 귀한 시기에는 굳이 환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달러 자산을 쌓는 효과가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재테크가 되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왜 가장 좋으세요? 저는 솔직히 내가 살 집 하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집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달러 자산으로 구성하고 싶고, 그런 점에서 달러로 정산되는 쇼피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근데 부가세는 왜 환급해 주는 거예요? 진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10% 부가세가 붙잖아요. 근데 부가세는 국내에 소비하는 물건에만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해외로 파는 물건에는 부가세를 안 붙어요. 그래서 수출을 하면 국내에서 이미 냈던 부가세를 다시 환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쇼피셀러는 주로 얼마 정도 부가세를 환급받나요? 대표님들마다 매출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매입 금액의 10%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디프님은 올해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매출을 봤을 때 올해 대략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1년 연봉이네요? 부가세 환급이 생각보다 꽤 쏠쏠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점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거라고 하면 보통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쇼피 시스템을 워낙 잘 만들어놔서 체감상으로는 국내 배송보다 쉽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원래 개인이 혼자 수출하려면 포워딩 업체 하나 뚫는 것부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쇼피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플랫폼이 거의 다 대신해 줍니다. 그럼 해외로 수출하면 제가 뭐 페덱스 같은 걸로 보내야 되는 건가요? 전혀 아니고요. 쇼피 셀러는 그냥 김포에 있는 두라지파지까지만 보내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해외 배송은 전부 쇼피가 알아서 처리해줘요. 게다가 SPS라는 쇼피 자체 물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계약 택배보다 비용이 엄청 저렴합니다. 근데 SPS는 현재는 서울 경기만 지원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쇼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같은 여러 언어를 접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좀 낯설 수도 있어도 요즘은 챗 GPT도 있고 구글 번역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 이게 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각 나라마다 법이랑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나라별 규정이 종종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1500바트 이상만 관세가 붙었는데 지금은 모든 품목에 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모든 셀러가 똑같이 받는 제약이거든요. 나만 분리하면 문제가 되는데 모두가 똑같은 조건이라면 결국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랑 쇼핑 문화가 조금 다른 점이에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물건을 받고 빈 박스만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문화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베트남에서 제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냈는데도 빈 박스를 받았다고 하면서 동영상까지 조작해서 쇼피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좀 당황했죠. 또 하나 느낀 문화 차이는 정품에 대한 인식 차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살 때 이거 정품 맞냐라고 묻진 않잖아요. 근데 동남아 쪽은 지리적으로 중국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정품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 전에 이거 정품이냐라는 질문을 거의 매번 받는데 초반에는 그게 좀 번거롭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점 하나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네, 쇼피는 아무래도 B2C 플랫폼이고 고객과의 1대1 채팅을 정말 중요하게 보는 구조라서 생각보다 채팅이 많이 옵니다. 또 한 분 한 분 다 친절하게 해야 한다니까 CS에서 들어가는 시간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은 편이에요. 다만 이 부분도 익숙해지고 템플릿이 쌓이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오히려 리뷰와 재구매로 바로 연결되는 구간이라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더 친절하게 해서 차별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어프로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m Mr. Lover Lover. Woo! Mr. Lover Lover. Sexy on the cover. She call me Mr. Bombastic. Tell me fantastic. Touching on me back, she says